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도요, 아담스와 제퍼슨의 이 서신 교환이 새로운 건 발견되고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책이 나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의 이 프렌드십에 대해서 계속 학술서나 대중서적이 나옵니다. 바로 엊그저께 일입니다. 2017년 2월 1일 뉴욕 주립대에서 우리 같은 역사 집중 강좌예요. 이런 주제로 강좌가 벌어집니다. 아담스 앤 제퍼슨, Revolutionary Friendship, 혁명적인 우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게 보면은 어디 보면은 풀입니다. 풀이라는 얘기는 우리처럼 지금 공개 집중 강좌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큐멘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글 같은 데 가서 유튜브 쳐보시면은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놓고 보면 지금도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역사는 기억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새기느냐, 그게 역사의 승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는 변종일지라도 두 사람의 그 우정을 되새기면서 계속 미국의 전통을 다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자들은요, 이게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미국 민주주의의 DNA라는 표현을 쓰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우정이 DNA입니까? 이제 조금만 DNA에도 이게 미국 가치에 필요하다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역사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대통령이라는 이 삼권 분립에서 민주주의가 시작했지만은 왜 그나마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빠른 시일에 정착을 했는가? 그런 이유는 이러한 미국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링컨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죠. 내가 대통령 되면은 노예를 해방하겠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고 연방이 해체됩니다. 남북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죠. 결국 이제 연방이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냈다고 그랬죠. 60만 명의 희생자라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거의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미니볼이라는 새로운 살상, 이 총탄이 이게 발명되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 60만 명이 이게 죽은 이게 내전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전이에요. 근데 링컨은 될 수 있으면 패배한 남부를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호 학사님 지금 다 외웠을 것입니다. 토시도 안 틀리고. 그래서 링컨은 이게 엄격한 저스티스보다는, 엄격한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비, 이 관용이 항상 더 풍요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부를 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본인은 전쟁이 끝나고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제 암살자의 총탄으로 유명을 달리하지만 다행히 그의 후배 대통령들이 링컨의 유운을 받들여서 남부를 포용합니다. 그래서 남부 변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solid south라고 해요. 단단한 남부.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남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남부는 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됩니다. 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 지난 이게 선거가 상징적인 선거인데 1924년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캘빈 쿨리지가 당선이 돼요. 민주당의 존 데이비스를 누르고 당선이 되는데 완전히 지역 선거입니다. 그때 공화당과 그때 민주당은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공화당은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고 그때 민주당은 지금의 공화당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루스벨트가 이제 뉴딜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요. 어쨌든 완전히 지역 선거예요. 이제 1924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 선거도 거의 똑같습니다. 남쪽은 거의 몰표로 민주당을 찍어요. 북쪽은 또 반대를 찍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이 중서부와 이게 far west, 극서부의 중간 지점, 비교적 인구가 별로 없는 중간 지점이 남부의 정서가 확산되는 이게 L자형 이게 변화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선거 구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부에 가면은 저도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어떤 이슈가 되면은
주로 백인의 남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청사 앞에서, 주청사 앞에서, 대학 현관 앞에서 이런 그 남부연합의 국기, 연방으로 봐서는 남북전쟁의 반란기잖아요. 반란 이게 연합국의 이 깃발을 휘날리고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번 누군지 아시죠? 마이클 트럼프입니까? 도널드 트럼프입니까? 이 트럼프가 이게 남부에서 유세할 때도 종종 남부 연합의 국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남부의 몰표를 받아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역사가 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역사학에서는 이게 남북전쟁과 특히 이 재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어려운 이슈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의 성향이 이때 갈라져요. 근데 적어도요, 1930년도까지 남부의 우호적이거나 남부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역사를 주도합니다. 이게 유명한 더닝 스쿨이에요. 북부는 학파가 있다 말고 남부는 이 더닝 스쿨이, 더닝 학파가 미국 역사를 주도합니다. 적어도 1930년도까지 그래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거의 70년 이상 정도를 남부파들이 미국의 역사를 독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 우리 통일 후에 이 한국의 역사를 김일성과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북한 출신이나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아마 이런 역사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참 역사는 재밌어. 내비도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제가 83년도에 유학을 가고, 제가 주로 중섭에서 공부를 하고, 사실 지금까지도 틈만 나면 이런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데 어려워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 미국 학자들은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학회 같은 데나 미국 학자들 만나 물어봐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민족 감정을, 지역 감정을 이렇게 극복했냐? 그러면 지역 정서는 있습니다. 지역 대결은 있습니다. 근데 지역 감정은 사실상 지금 거의 극복이 됐어요. 대부분 답변을 못 합니다. 그게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연구 주제에 맞춰서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지금 앞으로 할 얘기도 이게 오소독수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소독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의 전공, 그 다음에 저의 상상력,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문제가 너무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해야지 역사에 뭐 이렇게 오소독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드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오소독스가 아닌 얘기는 안 합니다. 다 느끼셨죠?